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5일 긴급점검 에코프로 BM 2차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관련주 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뭐 당장은 테슬라 발이죠. 예, 테슬라 실적 부진으로 에코프로 형제 및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이 부분이 지금 2차전지 관련돼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안 좋은데 더불어 2차전지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더 많이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그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3.8%.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3%. 에코프로가 글자를 BM이 5% 마이너스 5%,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4%, 에코프로 머티도 마이너스 8.4%. 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관련돼서 영상을 조금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것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이라는 놈의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주가 예측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뭐 지금 주가는 왜 이런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산 주식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답이 나오겠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향후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타산지석이 될 수 있고 반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주식시장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열릴 거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남았으니까요. 예. 지금 어떤 우리 이번 2차전지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을 토대로 또 많은 교훈이 쌓였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중국 북경 올림픽 때 뭐 차이나 펀드, 그 다음에 뭐 OCI 태양광, 그 다음에 뭐 조선주들, 삼성중공업, 네. 그 다음에 뭐 바로 직전에 코로나 관련주들, 네. 그런 주식들, 그 다음에 뭐 N소프트도 많은 영향을 미쳤죠. 예. 다양하게 주식시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오버슈팅과 비이성적인 과열 현상을 좀 냉철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게 지금 당장 뭐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런 명상이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기를 하는 거죠. 차분차분 어느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했지, 어떻게 내가 여기서 미스를 했을까, 내가 판단 착오를 했을까,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되짚어 놔야지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또 실수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계속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보시면 이제 리포트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어요. 리포트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위클리 IBK에서 나온 내용들인데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계속 2차전지를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뭐 일단 리튬값 뭐 82원대로 하향 안정화되었다. 네, 양극재 뭐 바닥 이제 지나나. 네. 뭐 유럽 OEM 업체들이 LFP 배터리 탑재 전기차 출시할 계획. 유럽 내 완성차 배터리 공장 23년 1월 기준 35%, 85%. 네. 뭐 CATL 계속 흐름은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시면 업황의 변화는 크지 않다. 네, 2차전지 업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 테슬라 뭐 이런 개별적 이슈는 있으나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분명히 2차전지 시장이 더 확대되겠죠. 전기차 시장도 분명히 더 확대될 겁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전기차 어떤 보급률과 지금 보급률, 10년 후의 보급률, 20년 후의 보급률 점점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이죠. 여러분도 그 부분을 포커스를 보고 주식을 샀는데 어디서 미스가 나왔느냐, 네, 좀 약간 비싸게 산 거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건 맞습니다. 없어서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좀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킹크랩도 마찬가지, 대게도 마찬가지.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요가 지금 뭐 중국 사람들 뭐 킹크랩 대게 안 먹으면 그게 어디로 옵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킹크랩 대게는 가격이 공급이 많아지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늘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경기도 안 좋고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그냥 보편 타당한 그냥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지금 주가가 좀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황이 나빠서 뭐 회사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뭐 이런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가격의 어떤 변화의 흐름이 그렇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착안해서 보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뭐 에코프로 BM 리포트가 좀 타격이 좀 컸죠.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뭐 거의 에코프로를 그냥 반죽여 놓겠다라고 만들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만들어져 버린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 적자, 그 다음에 아니 그렇게 지금 2차전지가 잘 되고 앞으로 잘 될 건데 이제 적자가 떠버린 거죠. 피곤한 거죠.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 위축, 테슬라 오늘 같은 맥락입니다. 이 위축이라는 말이 참 묘하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잘 팔리는데 그 잘 팔리는 폭이 줄어드는 거 위축이 맞잖아요. 잘 되고 있는데도 좀 덜 잘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대치를 100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5배 성장할 줄 알았는데 4배 성장한 거야. 위축입니다. 그렇죠? 웃긴 거죠. 아니 4배나 성장했는데 5배 성장할 것을 예측해 놓고는 그 실수로 4배 성장했다. 300% 성장할 줄 알았는데 250%밖에 안 됐어. 실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지는 엄청 잘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말장난. 뭐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투자를 종용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뭐 내러티브 전략을 추구하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과의 업체,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아이들이 같이 이런 것들을 조장을 하는 게 주식시장의 어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흐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보시면 24년 매출도 영업이익 전망 대비 기존 24% 54% 하향. 근데 이게 하향인데 얼마나 어디에서 하향한 거냐 이거죠. 기대치를 뭐 200, 300 해놓고는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된다. 자, 근데 하반기부터 미국 물량이 증가가 예상된다. 미국은 전기차가 좀 더 늘어나겠죠. 뭐 겨울철만 되면 뭐 배터리 방전 얘기는 하겠죠. 하지만 여름 그다음에 환경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지금 지구온난화, 지금 기상이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필수적인 요건이죠. 그러니까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가는 길에 이제 꼬불한 길도 나오고 산길도 나오고 뭐 냇물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중간에 뭐 지역 뭐 잘못된 어떤 부비 트랩도 만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날 때마다 주가가 계속 이제 깎여 나가는 거죠. 온순하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 보시면 이제 예상 추정치가 실적 추정치가 이제 전망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이 24년, 25년 앞으로가 매출액도 확 줄어들어 버렸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수정 전 후거든요. 20% 이상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매출부터 쭉 다 줄어들어 버렸죠. 이런 것들이 주가를 이제 끌어내리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되어 버린 거죠. 추정치 전망.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볼 때 좀 예민하게 봐야 될 부분은 딱 하나. 그들이 지금 앞으로 주가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뭐 과거에도 예측 못했잖아요. 지금도 이거 예측 못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되고 나니까 이제 수정치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모르는 거예요. 1년 뒤에, 2년 뒤에 갑자기 또 수정치 변화합니다. 갑자기 또 20%, 30% 증가시킵니다. 그냥 걔들이 도사는 아니다. 점집의 무당은 아니다. 현상을 보고 리포트라는 건 현상을 보고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자들도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예측하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현재의 상황이다. 미래의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과거에도 그 미래를 못 맞췄는데 앞으로 미래에 맞추겠습니까? 못 맞춘다라고 일단은 보고 대신에 현재 상황이 그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떨어지는 기업이 있는데 그건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2024년, 2025년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의 주가는 아무래도 좀 움직임이 좀 부드럽고요. 떨어지는 기업은 굉장히 좀 하락하는 속도가 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죠. 괜찮다고 할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좋대.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한데 나쁘다 하면 이게 속도가 빨라요. 네. 왜? 우리는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어캣 계속 망보다가 위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사자가 나타났대. 미어캣 한 100마리, 1000마리가 10초 만에, 1초 만에 다 숨어버리죠. 근데 괜찮아. 괜찮은 거에 대해서는 그래 하고 넘어갑니다. 전파 속도가 20km면 위험에 대한 전파 속도는 100km로 전파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사기쳤대. 한 100명한테 전해지는데 걸리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올라갈 때 열을 걸렸던 게 하락할 때는 2, 3일이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습성,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2차전지도 그런 의미로서 올라갈 때의 속도보다 떨어질 때 속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대부분 주식 차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여기서 요 기간하고 요 기간이 더 훨씬 짧은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국내와 글로벌 양극재 업체 피어 밸류션, 그러니까 멀티플인데요.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2차전지 양극재도 있고 스미모토 일본에도 있고 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멀티플이 높았다는 거죠. 왜? 그냥 분위기가 이제 이게 유튜브도 한몫했을 겁니다. 다 좋다 하니까 이게 좋은데 냉정하게 숫자적으로 얼만큼 지금 좋으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동일 시점에서 일본의 다른 나라에 있는 2차전지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은 멀티플을 10배 받고 있는데 이건 300배 받고 있는 거죠. 이걸 냉정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건 거죠. 예.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LMF도 마찬가지고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성장을 안 해서 지금 이 멀티플을 받고 있네요. 캐파가 작아서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독점하고 있고 기술력 좋고 그래서 주는 멀티플을 그래도 2, 30배 줬으면 그래도 좀 이 떨어지는 속도가 낮았을 건데 이게 많이 너무 300배는 좀 너무 많이 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내년에도 2025년에도 70배. 네. 얘들은 계속 10배 이런 것들이 좀 기관 투자자들이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든 좀 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들을 좀 현혹시켰다. 저는 이게 개인 투자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개인 투자자가 에코프로 2차전지 주식 사서 올렸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예. 공매도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런 쏠림 현상, 뭔가 기관 투자자들끼리 서로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미래에셋 자산운용, 골드만삭스 이런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더 많이 쇼팅을 나오게끔 장 시작하자마자 갭 상승도 막 시키고요. 네. 주문도 일부러 막 호가도 엄청 높게 해놨고요. 그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속아버린 거죠. 꽃이 너무 화려했던 거죠. 예.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거기에 꿀벌이 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향기도 좋고 꿀도 좋은데 거기에 들어간 꿀벌이 잽니까? 아니면 그 꽃을 조작해놓고 그렇게 가짜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게 나쁜 겁니까? 만들어 놓은 게 나쁜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꿀이 진짜 꿀이 아니었던 거죠. 예. 설탕이었던 거죠. 예. 그 걔네들을 벌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걔네들은 합법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합법적인 반사기 같은 일들이 지금 100년, 200년, 4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400년, 500년, 1000년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또 지금 이번에 2차전지지만 로봇 쪽에서 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AM, 그 다음에 다른 새로운 또 신생 업체들, 신생 업종, 로봇, AI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념이라는 거죠. 2차전지여서 이랬던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은 엄청 장난칠 겁니다. 마찬가지 중국의 양극 업체들 마찬가지 멀티플이 300배, 400배는 아니잖아요. 중국의 전기차가 더 잘 팔리죠. 수요가 더 많죠. 대신에 그만큼 공급도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멀티플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시장은 이런 어떤 움직임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지만 중국이라는 다른 국가들은 지금 거의 만만디죠.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 중국의 지금 지준율도 인하하고 좀 있다가 이제 추가적인 증시 부양책도 나오고 기금 안전 기금 나오고 중국 증시가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이런
그렇게 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떤 멀티플이 높은 건 객관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이건 유지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는데 결국 이 것들을 종합해 보면 2차전지 주식이 지금 가격적으로 좀 높아져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호재는 안 나오고 자꾸 악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떨어지는 속도가 아까 얘기드렸듯이 급격히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예. 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예상했던 것도 아니고요. 뭐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CATL 뭐 이런 주식들이 우리나라 BRD도 마찬가지 보시면 2차전지들이 막 급등했던 2022년, 2023년대 주가에 비해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예, 보시면 그렇잖아요. 뭐 거의 작년에 23년 시작하자마자 10배 올라갔던 그런 에코프로 그룹주들 비하면 그렇잖아요. 보시면 네. 요 구간이 좀 이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 2차전지가 성장하는 거 맞는데 여기서 10만원이 150만원 가는 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에코프로 BM도 여기서 왜 10만원에서 60만원이 갔을까? 여기서 좀 저도 좀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산업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당시에 어떤 트렌드, 흐름, 어떤 비이성적 과열 현상,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좀 못된 짓들, 그냥 뭐 그들이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개인이 저걸 사서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들이 막 주식시장은 안 되지, 뭔가 수익률은 나와야 되지, 펀드 매니저들이 2차전지를 사기 시작하고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막 사는데 올라오는 거야. 계속 더 올라오는 거죠. 그냥 자기 거들을 더 올린 거죠. 예.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합법적인 통정 매매였던 거죠. 예. 원래 그 멀티플보다 더 많이 주면서도 알면서도 자기 펀드 수익률을 자꾸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내가 월급이 많아지니까 장난을 쳐버린 거죠. 예. 그러고 또 공매도 쇼키즈도 섞이고 이게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는. 근데 또 유튜브에서는 또 난리치지. 개인들이 미친 듯이 사지. 막 빚내지. 그러니까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개인도 사고 신용도 사고 그 다음에 공매도 쇼키즈도 나오고 이러니까 주가가 원래 움직임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움직임이 여기서 확 나와버린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때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확신을 갖고 더 사버린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뭘 보고 주식을 사죠? 예. 상승하는 걸 보고 삽니다. 왜? 잘 모르니까 정보도 없고 뭔가 확신도 없고 불안한데 오늘 내가 살려고 했는데 10% 올라갔어. 야, 시끌난데. 내일 살려고 했는데 또 10% 올라가. 이러면 이 두 가지 10% 올라간 걸 보고 야, 그럼 내일 또 10% 올라가겠구나. 오늘은 무조건 사야겠구나라고 자신의 어떤 확신이 자신의 어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내가 분명히 좋게 봤는데 내가 살려고 했는데 오늘 안 샀어. 그렇죠? 근데 내일 10% 올랐어. 이야, 이거 내가 맞았는데, 아이고. 근데 오늘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좀 약간 불안한데. 아휴, 하루만 참아보자. 이건 내가 사야 되는데, 하루만 참아보자. 또 10%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3일 차에 무조건 확신을 갖고 사는 거죠. 예. 그런 심리적인 현상들도 한몫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은 이건 2차 전지에서만 나왔던 부분이 아닙니다. 예. 항상 뭐 삼성전자에서 나왔고 현대차에서도 나왔었고 카카오에서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할 때도 그랬었죠. 셀트리온 코로나 때 레키로나 나왔을 때 그랬죠. 지금 HLB도 뭐 지금 리버세라리 관련돼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또 여기서 또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랬죠. 두산 로보틱스도 그랬죠. 예, 지금 당장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그랬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똑같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개념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기관이 외국인이 장난을 치고 그걸 확신을 보고 또 사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개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사면 기관 외국인들은 뭘 하죠? 분산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10억씩 20억씩 샀던 주식을 1000명 2000명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샀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지금 10만원 15만원 50% 100% 수익인 거거든요. 5만원에 샀던 기관 투자자들은. 이게 주식의 어떤 매집과 분산의 과정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에게 나눠줄 때 하는 일련의 방법인 거죠. 왜?
이거를 10배, 20배 올려놓고 팔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지금 마이너스 35% 빠졌다고 사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100%, 200% 수익 내고 파는 거거든요.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10%, 20% 수익 냈다고 팔아버리면 자기 거 팔다가 마이너스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2, 300% 올려놓고 팔아야지 그래도 100%, 150% 이렇게 먹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이 하는 것들을 우리 개인은 잘 이해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들이 살 때 같이 사서 먹는 개인 투자자들 빼고는 대부분 물린다고 봐야 됩니다. 2차전지도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익 난 사람이 10명이면 손실 난 사람이 100명이고 1000명인 거죠. 이게 항상 주식시장의 문제인 겁니다. 분명히 수익 나는 사람이 있어요.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은 다 수익이 나죠. 근데 항상 붐이 일어나고 뭔가 과열됐을 때는 그때 마지막에 당하는 사람들은 1000명, 10,000명이 개인 투자자들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얘기 드린 그 코스 안에 있는 분들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이랬고 또 다음에는 어떤 그런 사태가 나올 수 있느냐? 뭐 로봇 쪽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죠. 뭐 이제 새롭게 태동하는 쪽은 지금 뭐 거의 최근에 없으니까 뭐 이제 앞으로 뭔가 새롭게 태동할 쪽을 이제 바라보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UAM이나 뭐 고령화 시대에 맞는 뭔가 그런 것들, 뭐 비만 관련 뭐 이런 것들 지금 그래서 종목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이런 애들의 주가는 바닥권이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3년, 5년, 10년 지나서 똑같이 2차전지 로봇처럼 막 폭등했을 때는 그때는 나와야 되는 거죠. 사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그때는 또 분산이 될 거니까. 이런 게 주식이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이해, 2차전지에 대한 이해보다는 주식에 대한 이해가 더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죠. 주식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2차전지 업종이 앞으로 발전한 것만 믿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다소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100% 완벽한 상태가 아닐 수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지금 계속 떨어진다는 거야. 아니면 올라간다는 거야.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 방송을 오랫동안 했지만 뭐 제가 이걸 알면 제가 지금 여기서 안 앉아 있겠죠. 방송 안 하고 있겠죠. 예. 뭐 거의 신이 되어서 뭐 점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저도 모른다.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누구 뭐 어떤 아저씨도 뭐 누구 작가님도 뭐 다 안다고 막 얘기했지만 실제로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틀릴 겁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모든 업종에서 다 맞췄다면 지금 그분이 거기 안 있었겠죠. 그 방송 안 했겠죠. 그동안 그 많은 애널리스트 하면서 펀드 매니저 하면서 안 맞다가 이제 2차전지 한번 맞은 겁니다. 맞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도 계속 UA만 미친 듯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밀면 한 번은 맞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친 듯이 바이오만 밀면 한 번은 맞을 겁니다. 맞죠? 네. 주식시장은 그런 건 곳인데 그분도 알고 있어요. 예, 분산 투자하라고 했는데 2차전지 7개 샀습니다. 이게 분산 투자입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분산 투자는 아닙니다. 분산 투자라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예,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 다음에 금도 사고,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주식도 사고, 그 다음에 주식도 뭐 반도체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게임도 사고, 로봇도 사고, 2차전지도 사는 게 이런 게 분산 투자지. 2차전지 7개 사놓는 건 분산 투자는 냉정하게 말해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분산 투자하라고 합니다. 7개 종목에. 위험에 대해서 분산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2차전지를 종류별로 나눠서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가 안 된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했으면 뭐 현금을 절반 가지고 있고 주식을 뭐 20% 사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ETF라든지 아니면 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2차전지 산업 자체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던 이 멀티플, 이 높았던 멀티플이 이제 어떻게 이제 작용하느냐. 여전히 지금 이 기업들의 멀티플은 높은 상태인데, 예. 뭐 에코프로도 뭐 만만치 않죠. 지금도 보시면 현재 시가로 했을 때 어차피 작년은 무의미하지만 뭐 어차피 실적은 변화하니까 PR이
85배, 37배, 17배.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이 이제 정상화 일반 기업 쪽으로 가는 거죠.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나 일반적인 기업으로 가는 거죠.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 예. 멀티플이 뭐 37배, 20배. 이제 보편 타당한 멀티플로 가는 거죠. 삼성 SDI는 유독 또 삼성 SDI는 지금도 보편 타당한데 앞으로도 보편 타당하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낙폭이 다른 2차전지 낙폭보다 뭐 다른 종목보다 낙폭이 좀 이제 앞으로는 좀 덜 하겠죠. 고점 대비 이제 이미 조정을 받았고 멀티플도 어느 정도 수렴했으니. 예.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 여기서 하락은 하겠지만 하락폭이 지금 삼성 SDI와 포스코홀딩스의 하락폭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의 하락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더라도 1%, 2%대로 하락할 것이고 떨어지더라도 뭐 2차전지 뭐 관련주는 4%, 5% 이런 식으로 하락하겠죠. 올라가도 또 마찬가지 올라갈 겁니다. 예, 베타 개수 자체가 다를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아이들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가격대면 배당도 꽤 쏠쏠하거든요. 어차피 얘네들은 최강 회사지 지금 현재 2차전지 회사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당 3% 받고 예. 그 다음에 10년 내다보고 자녀들한테 2차전지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은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삼성 SDI도.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은 이미 어느 정도 저정을 좀 충분히 받은 것 같고 이제 뭐 같이 업황이 계속 지지부진하면 지지부진하겠지만 얘네들은 이제 좀 투자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수준으로 가격이 충분히 조정받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얘기 드리지만 이 신규 상장주 불꽃쇼 한 거 이거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이런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에코프로도 아직은 멀티플이 높지만 어차피 이 멀티플은 2년 3년 안에 커버 될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뭐 지금 이 정도 성장 속도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장이 30% 40% 되는 것들이 50% 될 것이 한 25%에서 20% 정도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 이제 최근 주가 하락폭이 뭐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 지금 나오는 현상들은 이런 현상들이죠. 아까 살 때도 이 마찬가지였겠지만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여러분 신용 모든 아이들이 다 산다고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 이제는 다 팔아야 되나? 이제는 손절해야 되나? 아휴, 야, 미래세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부장이 너 에코프로 몇 프로 가지고 있어? 한 지금 1% 정도 비중 갖고 있는데 그냥 정리해. 그럼 정리하는 거죠. 근데 이 미래세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 너 2차전지 잘 된다면 앞으로 살 거. 한 70만, 80만 사는 거 있습니다. 지금 45만 원, 30% 마이너스 났어요. 야, 정리해.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리스크 관리위원회든 아니면 로스컷 기준에 의해서 자동 매매든 뭐 프로그램 매매든 손절매 주문이 나갈 겁니다. 근데 하나 회사만 나가느냐? 아니죠. 다양한 회사에서 나가죠. 테슬라 안 좋네. 야, 정리해.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자산운용사들 다 정리해버리면 주가가 이렇게 4% 5% 빠지는 거죠. 근데 그때 개인 투자자들도 신용 반대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주식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앉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빨리 호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이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뭔가 센세이션한 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신호가 신호를 부르는 이런 악순환이 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또 무서워서 또 팔고 아니까 그런 피해를 안 받으려고 또 팔고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왔듯이 이제 여기서 언더슈팅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언더슈팅이 나왔어. 야,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장 열리자마자 마이너스 5% 갭 하락 출발해. 그러면 멘탈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예. 지금도 LG 에너지솔루션도 이제 전저점 붕괴됐으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오늘 꼬리 달고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거죠. 장 끝날 때까지 마이너스죠. 그럼 내일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갭 상승해야 되는데 갭 하락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기관 투자자 더 팔아버리는 거죠. 예. 외국인도 더 팔아버리는 거죠. 야, 공매도도 없는데 지금 무슨 난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주식입니다. 이거는 2차 전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 바이오주에서도 나왔었고요.
게임주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엔터주에서도 나왔고요. 예. 반도체에서도 나왔고, 현대차에서 나왔고, 중공업 주식에서도 나왔고, 뭐 텔레콤 주식도 나왔고, 예. 모든 주식에서 다 나왔던 현상들입니다. 이거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심리, 어떤 우리 주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이 그런 거죠. 예. 얘네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그냥 넉넉하게 만만하게 그냥 유튜브 하나 보고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죠? 예. 본인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누가 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봤어. 그리고 누가 이제 사라고 했죠. 예. 무조건 사라고 했는데 그거 사는 거에 대해서 아니야, 난 안 살래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도 있었고, 살래 하는 국민이 있었습니다. 법원 가셔가지고 얘가 사라고 했어요. 그냥 샀습니다. 그러면 수익 나면 그 작가님한테 수익금을 돌려주는 건가요? 아니죠. 수익 나왔을 때는 안 돌려줘요. 그렇죠? 근데 손실이 났어. 나 이거 너가 사라 해가지고 내가 샀어요. 마이너스 반토막 났습니다. 너 물려주세요. 물려줍니까? 안 물려줘요. 이게 법입니다. 이거는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너가 몰랐던 거죠. 주식판, 도박판 가가지고 도박하다가 내가 돈을 1,000만 원 잃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얘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너 그때 도박판에서 1,000만 원 빌려갔잖아. 기억이 없는데. 야, 보증각서 썼잖아. 그건 나 모르겠는데. 법원 갑니다. 물려줍니까? 안 물려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불문율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거는 다 불법이다. 여러분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그 애널리스트든 뭐 증권사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국민으로서 우리가 남자로서 군대 가는 거 알아 몰라? 몰랐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내 판단으로.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도 내가 내 계좌에서 내 판단으로 누구의 말도 들을 수는 있죠. 참고는 할 수 있죠. 저의 얘기도 오늘도 늘 얘기 드리지만 저의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참고할 수 있는 거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책임져 주지 않는 거죠. 예. 앞으로 더 떨어지겠습니다 했는데 내일부터 막 계속 상승해. 야, 너 때문에 다 팔았잖아. 안 먹힌다는 거죠. 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과 더 떨어진다와 그 다음에 더 떨어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파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현명한 투자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예.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주시장은 영원히 계속 지속될 거고 여러분의 투자 자금은 늘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있었던 일을 잘 복귀하시고 앞으로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멘트입니다. 아침에 좀 너무 길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좀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상황을 잘 극복해내길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